안녕하세요. 마음이 따뜻한 부동산 부자들의 경매마마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하반기 부동산과 NPL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NPL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미국의 영향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과 정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고 그 다음 2024년도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NPL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특례 대출입니다. 특례 대출은 생애 최초의 대출일 때, 그러니까 생애 최초의 담보 대출일 때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신생아 대출일 때, 신생아가 있는 가정의 주택담보대출을 발생할 경우입니다. 이렇게 30대, 40대들이 부동산 시장에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간 신청 건수가 4조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애 첫 집일 경우에는 LTV 제한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30대, 40대들은 부동산을 한번 구입해보자 하고 많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기관에서 통계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매수자가 30대가 43.35%입니다. 40대가 26.99%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30대, 40대가 70%나 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매수자 비율을 본다면 서울과 수도권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0년대생 인구 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1985년생이 65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990년생, 그러니까 지금 34세가 되죠. 이 인구는 64만 9천 명이 됩니다. 여길 기준으로 1990년대생들이 인구가 7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최초 주택 매입으로 인해서 또는 신생아 대출로 인해서 매수자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기준이 서울의 아파트 값을 기준으로 많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 값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15주째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하는 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 흐름을 본다면 정확히는 어떻게 된다 기보다 조금 오름으로 꿈틀거리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여기에 매수는 30, 40대가 줄을 이루고 있구나 하고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세계 시장, 특히 미국의 시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월을 기점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꺾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고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을 기점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꺾이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파월이 미국 연내 2회 금리 인하를 할 전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물가 상승이 둔화되기 때문에 9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30대, 40대들이 부동산 시장에 다시 뛰어들고 있지만 그 전에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를 때 영끌족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지금 경매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PF 구조 조정이 시작이 되면 더 많은 건수들이 나오리라고 예측됩니다.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10명 중 3명은 하반기에 더 오를 것이다 하고 예측하고 있고, 또 부동산 전문가들도 많이 하반기에 더 오를 것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매 시장에 물건도 많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실채권 시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은행이 부실채권 때문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부실채권 비율이 10%가 넘는 은행이 2023년 말에는 21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분기를 기준으로 1분기 말에는 46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적자를 기록한 은행이 2023년 말에는 27곳이었는데 2024년도 1분기 말에는 42곳이나 됩니다. 거기에 저축은행이 부동산 담보 대출이 연체 비율이 거의 2배 이상씩 뛰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실채권 비율이 20%가 넘는 은행도 10곳이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은행의 건전성 악화가 아주 심각하게 되겠죠. 지금 부실채권이 3년 내 최대라고 합니다. 일단은 카드 빚을 본다고 해도 카드 빚이 2023년 1분기와 2024년 1분기의 카드 빚이 0.4나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여기에서 본다면 부실채권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실채권 규모는 1년 새 우리가 13조나 늘어났습니다. 2023년 1분기에는 10조 4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분기에는 13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1년 새 3조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수협이 부실채권이 6천억이 넘습니다. 관리를 하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고 신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협도 부실채권을 관리하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사이클 곡선입니다. 지금 시점이 A일까요? B일까요? C일까요? D일까요? 자, A는 아직 바닥을 보이지 않습니다. 더 내려간다는 의견이고 B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점이 바닥이다 하고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C, D는 약간 상승하고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시점을 우리는 A, B, C, D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 A라고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B에서도 지금 상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C 아니면 D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조심스럽게 C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C에서 쭉쭉 그냥 올라갈까요? 아니요. 아직은 세계 경기 아직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변수로 일어날지 조금 더 다지기로 가다가 올라갈지 그거는 아직은 판단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점이 아닐까 보고 있고 또 하나 은행에서 부실채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건전성을 위하여 부실채권을 매각한다 하고 대대적으로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실채권은 많이 쏟아지고 부동산 가격은 꿈틀거리고 있다면 지금이 NPL 시장의 적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또 NPL 공부도 하시고 해서 모두 부자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